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남기신다고 하니 제가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게 우리 스스로와의 약속, 삭발하고 계신 분들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앞에 계신 기자분들도 이재욱 학생의 엄마가 다 모여서 자리에서 명단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신호성 학생의 엄마, 강 부장님. 세월호 유가족 52명이 오늘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과 팽목항에서 삭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 폐기와 배보상 논의 전면 중단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스리뷰 시간엔 당국대 총학생회가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점거 농성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채구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하하.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오늘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권현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현주 기자. 네, 권현주입니다. 네, 자원외교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네,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7일 추기는 활동을 종료하는데요. 막판까지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치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새누리당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할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나와 솔직하게 진실을 밝힐지 선택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특위 소속 홍영표, 김관영, 최민희 의원 등 7명의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67.2%로 반대 의견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찬성 여론이 6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또 과거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군요.
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베스트 인수 당시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계열사 한 곳이 인수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메릴린치 계열사인 BGI사는 인수 협상 초기인 2009년 9월 약 20일 만에 하베스트 주식을 100만 주 가까이 사들여 최소 1,500만 달러의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석유공사와 메릴린치사가 사실상 부실 기업이었던 하베스트사를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앞서 메릴린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 근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문사 선정에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오늘 삭발식을 진행했죠. 정부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 광화문에서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배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등을 요구하는 여론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발언에 나선 가족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습니다. 뜨거운 여론을 잠재우고 김 빠지게 하려고 갑작스럽게 배보상 기준을 발표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을 그 몇 푼 안 되는 알량한 돈으로 능욕을 했습니다. 이어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를 비롯해 유가족 52명은 요구한 관철과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식이 진행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네, 민주노총 알바노조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5,5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은 117만 원인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맥도날드 빅맥 세트도 점심시간 할인 시간대 외에는 사 먹을 수 없고 아침 일찍 영화관에 가도 영화 한 편을 볼 수도 없는 돈입니다. 적어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자고 입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5,580원은 너무 작습니다. 보통 일하는 사람들의 점심값 한 끼가 6,500원쯤 되는데요. 그거에도 못 미치고 있고. 민주노총과 알바노조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해도 200만 원, 209만 원, 200만 조금 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한 200만 원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은 상식적인 이런 요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16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월 260만 원, 최저임금으로 받은 월급은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입니다. 오는 9일부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사 측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공익위원들은 모두 정부 추천으로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다. 새로운 공익위원이 올해에도 지난 2년간의 인상률 7% 수준에서 서성인다면 그 즉시 공익위원이란 명패를 버리고 정부위원이라는 새 이름표를 달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부터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돌입하며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당사자들과 함께 대규모로 모이는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7% 정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7%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은 5,970원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당국대 총학생회가 오늘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석좌 교수 임용을 반대하는 점거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 전 대법관에게 임용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당국대학교 총학생회, 그러니까 신영철 석좌 교수 임용 반대대책위원회죠. 임용 반대 점거 농성을 벌였다는데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대책위 학생들이 총자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뒤 장호성 당국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장 총장을 비롯해 교무처장 등 6명, 그리고 학생 대표 1명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낮 12시에 농성을 풀었고요. 학교 측은 신 전 대법관의 임용 경위와 이유를 설명했고요. 신 전 대법관에게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좌 교수로 임용됐는데요. 학생들은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개입 전력과 학력 위조를 문제 삼아서 임용 반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단순히 농성을 풀기 위해 일단 요구를 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학교 측에서 진정성 있게 고려를 하겠다고 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 측은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학교 측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담 결과 어땠는지 학생 측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네. 학생들의 의사를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전달하겠다. 조속히 사퇴할 것과 이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영철 전 대법관이 6년 동안이나 그렇게 꿋꿋하게 대법관 자리를 지켜온 사람인 만큼 이번에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도 아직 향후 일단은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이번에는 학교 측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네, 학교 측도 학생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법대 학생님이랑 해서 신영철 교수를 오늘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의 이제 요구 사안 자체가 사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학교에서는 학생들 의견들을 받아서 지금 그쪽하고 전달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퇴할지 안 할지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계속 우리가 협의해 나가면서 그 일을 하기로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주셨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여연대 그리고 수원대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있었던 참여연대 고발 사건을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김무성 의원을 수뢰 부정 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전임 교수로 채용된 것을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수뢰 부정처사죄, 이건 과연 뭔가요? 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되고요. 제3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딸이 되겠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해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뇌물은 전임 교수 채용을 말합니다. 뇌물을 다소 넓게 해석한 건데요.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부분이 뇌물 제공에 해당하고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인수 총장에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이라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인수 총장은 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무산된 겁니까? 네, 이인수 총장은 사학비리 의혹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는데요. 일례로 도서관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학교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건설업체가 그 대가로 이인수 총장 저택 신축 공사를 무상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또한 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 원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돈관계에 있는 TV조선 회사 설립에 투자했다는 등의 수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지난해 9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사학비리 문제로 이인수 총장을 증인으로 선택해 당초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해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김무성, 이인수 커넥션이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에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김무성 대표가 과연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그와 관련한 해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인수 총장도 그때 고발을 당했었죠?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까? 네, 이인수 총장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로부터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의원과 이인수 총장 두 사람 모두 고발을 당했는데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참여연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검찰이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김무성 대표가 맞고소하니까 검찰은 안진걸 차장과 수원대 해직 교수인 배재흠 교수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안 처장은 검찰이 형평성을 잃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어 참여연대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는데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말에 두 사람을 고소했는데 검찰이 3개월 후에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검찰이 서울고검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소환 통보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작년에 김무성 대표 딸 교수 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왜 이 두 사람만 그 참여연대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배재흠 교수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겁니까? 네, 그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집권 여당 대표가 직접 고소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됐던 당시 언론 보도들을 간략히 보면 명예훼손 혐의의 내용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을 정년 교수로 임용하려 했는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원대가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보다 앞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수사도 진전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고발인들 사이에 검찰이 사건 축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사립학교 개혁운동본부가 지난해 11월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방송 뉴스도 있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대 교수로 임명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학교에 낸 이력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정황이 저희 JTBC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력서에 따르면 A씨는 미국 석사 논문 1개와 3인 공동저자로 된 국내 논문 1개가 있습니다. 전시회 15개 중 개인전은 1개이고 수상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A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개인전이 실은 2인 이상의 그룹전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언론사에 대한 고소는 사실상 언론사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셈이라 현실적으로 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근거로 안 처장과 배 교수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김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대한 그 방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참여연대는 다음 주에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국민에게 자세히 발표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학비리 세력과 비호 세력에 대해 단호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29 재선과의 뜨거운 접전지로 예상되는 곳이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당선 공약을 내세워 그 보수 신문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공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오 후보가 당선되면 관악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악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했다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언론으로부터 황당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 내용도 없다고 비판했고요. 문화일보는 아무리 표에 눈이 멀어도 이런 식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인천 서구 광화을이네요. 새누리당이 오늘 안덕수 전 의원을 자당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던데요. 네, 안덕수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었는데요. 인천 서구 강화을 4.29 재보선을 치르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안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서구 강화을 지역은 안상수 후보가 뛰고 있는데요.
안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 인천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게 당황한 새누리당이 지역 기반이 있는 안전의원을 긴급 동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조아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안산 단원고등학교 부근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4.16 기억저장소입니다. 희생자들의 유품, 유가족들이 진도 팽목항에서 밤을 지새우며 사용했던 물건, 국민들의 추모 메시지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억들이 이곳에 있는데요. 작년 8월 문을 연 기억저장소 1호에 이어 오늘 전시관인 기억저장소 2호가 개관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다녀왔습니다. (12월) 초부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방에 살았고 어떤 책상에서 어떤 꿈을 꾸면서 지냈는지에 대한 사진을 남기고, 아이들의 방 자체가 비어있는 방, 비어있는 책상 뭐 이런 것들이 주는, 그 부모님들은 그런 것이라도 좀 남겨서 이 친구들을 계속 평생 기억하고 싶어하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비어있는 방들이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제적인 현 상황이라는 모습으로 증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사진이 모여 있을 때, 아, 이게 개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게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 입은 한 시간에, 한 날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줄은 304개의 아이들의 별을 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마 혹은 진도에 자원봉사를 가셨거나 아니면 그때 좀 상황을 좀 보셨던 분들은 이 이불 무늬나 이런 것만 봐도 아, 이게 진도에서 온 거구나라고 바로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대조적인 것 같아요. 이 꽃무늬가 가지고 있는 예쁜 이불이지만 거기서 지새워스 부모님들의 마음은 되게 대조적인 그런 무늬와 색채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4반 최성호라는 친구는 아빠에게 쿨피스, 난 쿨피스 자두맛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들에게 했던 말들인데 너무나 자주 이렇게 들었던 말이지만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된 것들이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는 게 친구들한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되게 축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프고 분노도 생겼어요. 근데 이 노란 별은 방문객들이 약속과 다짐의 말들을 한 자씩 새겨서 여기 파란 벽 하늘에다가 담아주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세월호 한돌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태 찾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가 9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은 무력화와 독립성 훼손으로 내몰리는 기색입니다. 선체 인양인들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잡으로 파내거나 바가지로 퍼낼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사람들 많겠습니다.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불합리를 두루 고쳐보자던 것이었는데 가망 없어질 모양입니다. 가망 없으면 만들어 가야지요. 오는 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015년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이메일 글머리에 실명과 닉네임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2시 42분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은 아빠로 알려진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씨였습니다. 유경근 씨는 고민 끝에 배보상 절차 중단과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삭발을 진행한다고 보내왔습니다. 오늘 낮 광화문 농성장에서 진행된 유가족들의 삭발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52명이 광화문과 팽목항에서 삭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갈수록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은 분노와 부끄러움에 고개 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어느새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